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멸공. 여러분은 북한 주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부는 대부분 아니, 돈도 없다면서 왜 맨날 미사일을 쏘고 난리야, 이렇게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들 뿐입니다. 사실상 찐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알기가 어렵죠. 최근 통일부에서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에 서서히 새우며들며 조금씩 변화를 요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최신 근황입니다. 지구상의 취업률이 100%인 나라가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겠지만 바로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만 16세 이상이 되면 직업을 가져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이 국가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일자리가 배치됩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이 일부 고려되기 한 만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바로 출신 성분. 다시 말해 좋은 집안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 배치에도 유리하죠. 똑똑하고 성실을 도 금수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더러 세상. 최근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직업 배치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따라서 북한의 MZ들은 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 악착같이 사회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척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떤 직업이 인기가요? 예전에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지위가 곧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당 기관의 간부가 인기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수적인 수입을 짭짤하게 땡길 수 있는 직업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택시기사. 주로 부유층이나 외국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외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게다가 자동차 수가 적고 장거리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에서 운송업을 합니다. 어둠의 경로로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접대원, 유명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공연을 하거나 음식을 서빙하는 직업으로 해외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월급보다 2~3배나 많은 팁을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안전원 개인 상행위를 위한 불법 자동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외화도 벌 수 있는 무역외교관, 직종이나 북한 당국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 밀어주고 있는 컴퓨터 IT 관련 직종들이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취준도 빡센데 나라에서 일도 주고 돈도 준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북한에서는 퇴사나 이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 지급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현재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급 시스템은 유명 무실해진 지 오래고 근로활동을 통한 급여조차 충분히 지급되고 있지 못하죠. 결국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사경제 활동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사경제 활동이란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돈벌이 수단으로 장마당이나 대거, 시장, 밀수 음식 장사, 텃밭 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일어나 장마당으로 출근하는 북한 주민 A씨 장마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인데요.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이 되면 국가노동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등장하는 어둠의 그림자, 바로 시장 관리소 직원입니다. 본래 동네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암시장이었던 장마당은 2003년 합법화된 이후 시장 사용료 일명 자리세를 걷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단속에 걸릴 경우 장사를 금지시키는데 살짝 매물을 지어주면 쉽게 빠져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장마당에서는 기본 생필품 외에 불법 해외 상품들도 흔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고소득층 가정에서는 한국산 쿠쿠밥솥들이 MZ들 사이에서는 짝퉁 MP3가 최애템이라고 하죠. 이러한 해외 제품은 주로 밀수자들을 통해서 공수되는데요. 허가증만 있다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당연히 허가증이 쉽게 발급되는 건 아니지만 50에서 100달러 정도의 뒷돈을 준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북한 원화 보다 중국 위안화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북한의 심장이 평양에서는 달러화의 사용이 3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이 화폐 개혁에 실패한 이후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떡락하면서 외화 통용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죠. 사경제 활동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꽤 많은 재산을 축적한 북한 주민 A씨,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에서는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당국이 지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집 자체가 당국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밥도 돈도 안 주는데 집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북한 당국의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주택 매매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국으로부터 배정받은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그 집의 소유권은 없지만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 허가증에는 이용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즉 영원히 이 집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은 집을 개인의 소유라고 여기고 매매를 할 때도 이 허가증을 사고 판다고 합니다. 한편 북한 주민 A씨와는 달리 매번 생활비에 쪼달리던 북한 주민 B씨는 돈을 빌리 위해 어디론가 향합니다. 북한 주민 B씨가 몰래 찾아간 곳은 바로 돈장사, 돈대꼬라고 불리는 개인 환전상인데요. 북한은 인민은행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단일 은행 체제입니다. 하지만 송금만 가능할 뿐 대출은 불가능하죠. 특이한 점은 북한 주민들도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도 은행보다 집에 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나라도 믿을 수 없긴 하겠다. 여튼 많은 주민들은 돈이 필요할 때 개인에게 이자를 지불하돈을 빌리는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이죠. 평균 이자율이 월 7.4%로 엄청나게 높은 편이지만 딱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사금융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북한의 MZ는 요즘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USB나 SD카드에 담긴 외국 콘텐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류 콘텐츠는 북한의 MZ들에게 외부 사회에 대한 동경심은 물론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면서 탈북 의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북한 정부는 금지된 콘텐츠를 볼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는 법까지 제정하는 한류를 막아버려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별 효력이 없다고 하죠. 혹시 김정은도 몰래 본 거 아닐까요? 현재 북한 정권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경기 침체의 원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자연재해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점차 정권보다는 개인의 일과 행복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 북한의 법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물론 세습의 정당성에 대한 불만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이용해 이러한 변화를 억누르라고 말하죠. 만약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은 재원은 일부라도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썼더라고 지금 북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북한이 1994년부터 약 6년간의 대기근을 겪은 사건인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제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독자 생존을 택하면서 3단계에 접어든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를 방기하지 않고 주민들의 독자적 생존을 탄압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2009년 북한의 화폐 개혁과 2020년대 전후로 방역을 이유로 행한 봉쇄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6단계는 아직 군대 및 공권력의 대대적인 탈북이나 와해에 이르고 있지는 않지만 2023년 말부터 북한 외교관들이 대규모로 탈북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중 봉기는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북한 정권의 잔인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동자가 처벌받을 경우 그 가족과 친척들까지 연좌제에 의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설령 주민들이 해방구를 하나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도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북한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량 학살을 동반한 강경 진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위 시나리오의 5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말. 뒤집어서 말하자면 뒤에서 서술할 내용을 덧붙이면 통제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거나 주민들의 저항력이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넘기는 순간 정권 붕괴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최근에는 집단적인 민중봉기는 아니더라도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을 하고 암암리에 사적 제재를 하거나 사제폭탄으로 산발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또는 6월 평양 인근에서 큰 폭발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고위급 인사를 노린 테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계가 삼엄한 평양 인근에서 누군가를 겨냥한 테러가 있었다는 점에서 누적돼 왔던 불만이 표출된 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북한 내 반체제 정당 조직 발각 사건, 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 등 반체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며 2024년 5월 27일에는 북한 내에 반체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